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CAT 2급 4월 11일이죠. 4월 11일 이번 달은 1교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형상작도 다 했고요. 이제 해야 될 거는 치수기 파고 이제 도면 양식에 넣고 배치 작업이죠. 배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수기 해야 되니까 치수 설정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D 치고 엔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템플릿 받으면 거기에 ISO-25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질문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ISO-25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만약에 ISO-25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템플릿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 짓을 해도 실격입니다. 여러분들 파일에는 무조건 ISO-25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만든 거를 지우시지도 말고요. 예,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있는 거 싫다, 본인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있는 걸 지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정작 본인이 써야 하는 것까지 지워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나는 뭐가 할 때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편해야 돼요. 편해. 아주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나 공부 더 해야지. 편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뭔가 안 되는 거, 내 실력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맞춰가지고 나는 합격해서 무조건 자격증을 받아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런 마인드로 그냥 끝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끝을 낼 거면 내가 확실한 실력이 올라서 정점에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다다라서 편안하게 된 상태에서 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던가, 나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오래 걸려,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들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세요.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어중간한 상태를 만들지 마요. 어중간한 상태 만들어봤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ISO-25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재지정 누르시면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재지정 하시는 분들 수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다 유튜브 영상에서 재지정 누르세요. 보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들을 필요 없어요. 재지정 얘기하는 사람한테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쪽에서 여기서 이제 색상이랑 요거 그다음에 뭐 치수 너머랑 요거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저 바꾸시는 분들은 이제 감점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호미 화살표, 그러니까 선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바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색상 바이 블록 돼 있는데 이거 바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바이 레이어로. 저거 바이 레이어로 바꿔도 감점이니까 하지 마세요. 바이 레이어가 왜 감점입니까? 감점이에요. 원래 바이 블록이 기본입니다. 치수의 저 부분은. 자, 그다음 화살표 크기 2.2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꾸지 마세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케이스 교육하고 마치겠습니다. 2.5로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2.5로 바꾸면 감점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바꾸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쓸데없는 거 바꾸지 마시고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 꼭 바꿔야 되는 거 중심 표식 없음입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 이건 감점입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 감점이에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문자는 여기서 이제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 여기 뒤에 땡땡땡 눌러가지고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굴림으로 바꿔야 되는데 간혹가다 앞에 골뱅이 있는 걸로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골뱅이 있는 거 바꾸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골뱅이가 없는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적용 그다음에 닫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자의 색상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문자 높이는 2.5 그대로예요. 요것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손 대시면 안 돼요. 손 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정렬은 이제 요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안 바꾸셔도 됩니다. 앞서서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저건 그냥 재지정으로 하셔도 돼요. 재지정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미리 바꾸는 쪽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R에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치순의 정렬이 아니라 ISO 표준으로 변경을 해줘야지 꺾이죠. 이 상태를 맞출 거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거 만들 줄 몰라가지고 이걸 지시선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CAT 2급 시험은 반지름에 해당하는 모든 치수는 반드시 반지름 치수를 가지고 써야 합니다. 이게 이 시험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도적인 법.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 만든 사람 실무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실무에서 경험을 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꺾여 있는 거를 거의 대부분 뭐로 하느냐? 지시선으로 해요. 지시선으로 하는데, 자,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원론적이라면은, 얘기를 하자면은 지시선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실무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CAD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시선으로 하면 요 써져 있는 값이 측정 값이 아니에요. 내가 수기로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기로 기입하는 순간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23을 기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22를 기입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거는 이 치수를 여기 써 있는 치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측정돼서 나온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런 실제 측정 치수가 기입돼야 되는 치수 형태에서는 웬만하면 지시선을 쓰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원로는 CAT 2급이 맞습니다. CAT 2급에서 말하는 그 방식이 무조건 맞아요. 이 치수에서 이 부분을 반지름 치수를 써서 무조건 한다라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실무에서는 뭘 한 거냐면 작업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거를 하게 되면은 이 치수 설정을 필요에 따라서 막 왔다리 갔다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치수는 정렬로 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반지름 치수는 무조건 직선 형태로, 이렇게 원이 있으면 반지름 치수나 지름 치수는 무조건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해요. 실무에서는. 그러면 요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인 게 필요하다. 그럼 섞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지시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내가 바꿨다, 뭐 했다, 전환을 안 하잖아. 치수 설정을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전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지시선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다? 작업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저 부분을 지시선으로 하는 거는 편법이에요.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CAT 2급에서 하는 건 뭐냐면, CAT 2급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CAD의 기능이 처리되는 범위 내에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 네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응용하고 변화하는 건 그건 네가 실무 가서 할 거고, 나는 정석적인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 그게 뭐냐? 지금 CAT 2급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취지에는 이게 맞는 거다. 솔직히 시험의 취지에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지시선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감점을 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험의 채점 방식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너는 이거 인정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건 본인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채점을 안 해주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진행 안 해줬다라는 걸로 불만을 표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난 영상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지금 당장 KPC가 중단해야 될 건 뭐냐? 이 시험에서 학생들의 이의를 받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자격 시험도 절대 응시 기준을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절대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배점도 공개하면 안 돼. 지금 KPC는 배점도 공개하고 있잖아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의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평가하는 이 평가 기준 자체를 너네가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셔야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요거는 ISO 표준으로 이렇게 반드시 반지름 치수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꺾어서. 간혹가다 요거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지시선으로 기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에 가서, 자,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의 내부에 있다. 내부에 기입된 게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저는 화살표로, 왜냐면 치수선이 요 중심까지 와 있죠. 그럼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밑에 것들도 상관없지만 저는 화살표로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여기서 치수 설정에서 했지만 치수 설정에서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건 제 지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피처 축척에서 뭐 전체 축척 사용은 저기 보면 축척 값이 1/2, 예, 1대2죠. 즉, 2분의 1을 반 줄여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니까 얘는 그의 역수인 뭐 2로 기되겠죠. 2분의 1을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 곱해지는 수가 여기 기입돼야 된다. 이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 자, 1차 단위에서 제가 세팅하는 건 여러분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감점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얘는 이제 소수점 8자리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억제 수행을 체크해 줄 거고, 각도도 마찬가지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영억제 수행을 체크해 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를 정밀도를 0으로 해요. 0으로 하는 건 뭐예요? 소수점 표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후행을 체크해. 이건 또 뭐지? 왜냐면 얘는 애당초 소수점 아래쪽이 없다는 얘기잖아. 아래쪽이 없는데 후행은 뭐하러 체크해? 후행은 소수점 아래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그냥 외운 거예요. 강사가 하는 뭔가를 외워버린 거야. 이거는 이런 식의 학습 태도는 안 좋아요. 왜 정밀도를 왜 이렇게 했으며 후행을 왜 체크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게 필요하면 나는 하겠다.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후행을 체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정밀도를 조정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강사가 정밀도 얼마로 세팅해? 후행 체크해? 이거를 그냥 외워버렸다. 그러면은 얘는 정말 아닌 거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배운 애가 강사를 해. 그래서 얘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밀도를 0으로 세팅을 시키고요. 후행을 체크합니다. 그냥 이유를 설명 안 하고 야 여기 와서 이 정밀도 0으로 두고 얘를 후행 체크 꼭 해라. 후행 체크 안 하면 안 된다. 얘를 정밀도 0으로 했는데 후행 체크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왜 가르쳐? 그러니까 이 강사는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강사한테는 정말 배우지 마요. 내 이런 강사를 봐서 그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배운 학생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작업을.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학원들이 강사를 얼마나 대충 뽑느냐. 그러니까 지금 학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캐드 쓸 줄 알고, 급여 조금 받겠다. 타임수당 조금 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요. 자기 돈 많이 남기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력의 강사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학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강사는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실력의 강사를 고용한 학원은 여러분들이 막 피해가지고 진짜 돈이 안 벌려서 제대로 된 강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나는 학원을 못 해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괴롭혀줘야 돼.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강사를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학원은 말 그대로 돈줄 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 찾아가서 돈줄 좀 내주시고, 그렇죠? 그래 줘야 된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 설정 저 항목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강사님이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외웠어.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캐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항목 하나하나 다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해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걸 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시는 걸로 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도면층 가서 여기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은 이제 요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수 기입하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를 20mm로 띄워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여지껏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안 했는데, 부담을 느끼든 말든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기준은 이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DLI. 만약에 이제 내가 저처럼 20mm 꼭 띄우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치수 문자가 하나, 2개 들어가는 거 괜찮아.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고 3개 들어갈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4개 들어갈 정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가 못 들어갈 정도, 이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만 들어갈 정도도 안 돼요. 이것도 감점이에요. 딱 하나만.
이렇게 딱 하나만 들어가죠. 요 하나만 들어가고 요 위에 하나 더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수 아이고. 치수 선하고 아이고. 치수 선하고 외형선하고 요 사이 요 거리가 치수가 하나가 아니라 치수가 2개에서 3개가 들어갈 정도예요. 요 사이에요. 여기서 치수가 요거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감점. 치수가 4개가 들어간다. 감점.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치수 간격에 대해서도 감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KPC에서 공식적으로 한 교육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렇게 기입하시면 안 된다. 예. 근데 실제로 저렇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기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주로 썼던 거는 옵셋. 전 특정 거리를 20 지정을 해서 이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조화롭게 생각하는 치수의 간격을 딱 정해요. 정해서 그걸 항상 정확하게 단 0.0001mm 오차도 없이 맞춰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걸, 그리고 기입하고 나서 이 선은 이제 델리트 지워주는 거죠. 저는 항상 습관했어요. 근데 번거롭죠? 여러분들이 봐도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저렇게 해라 라고까지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눈대중으로 했을 때도 비슷한 정도는 맞춰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DLI 옵셋 20. 자, 요 사이를 20mm 띄우고요.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여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건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CO dim continue 해가지고 요 위에 요 한 포인트 딱 찍어주면 24. 그쵸?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찍고 얘가 여기랑 같은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딱. 24, 27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DLI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선 옵셋 안 시키고 여기 찍고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맞춰줘요. 지금 요 높이에 딱 맞췄죠. 맞추고 선택하고 요 점을 찍고 이 상태에서 F8을 눌러서 직교를 켜요. 직교를 켜서 수직으로만 딱 가게 한 상태에서 20mm 해주면 20mm가 떨어져.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이렇게 기입하잖아, 치수? 그럼 고참들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상사가 딱 내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어. 처음 신입사원이야. 근데 이렇게 딱 기입해서 도면이 딱 이쁘게 나오잖아요. 딱 진짜 깔끔하게 전개 나오잖아. 그러면 고참들이 야, 얘가 진짜 보통 애는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 회사의 특수한 것들의 내용들은 모르지만 기본기는 탄탄하고 확실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애구나. 그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이건 제가 경험해서 취득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입하는 게 회사 가기 전부터 습관이었어요. 저는 딱딱 맞춰지고 도면이 나오면 진짜 깔끔하게 싹 정리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일상생활은 되게 지저분하게 막 늘어놓고 그러고 지내거든요. 근데 도면만 그리면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그린 도면은 진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전 그게 안 맞으면 도면을 못 그려요. 그리다 말고 승질 나가지고.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도 결벽에 가깝다라고 싶을 정도로 도면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려버려서라니까 회사 딱 들어가서 처음 도면 그렸을 때 신입사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 애가 처음 딱 도면 그렸을 때 이제 대부분 제 도면을 딱 받은 고참들이 느끼는 거는 야, 얘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알려주는 몇 가지만 잘 이해시키면 진짜 일 잘하는 애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는 회사 생활 처음 할 때 되게 쉽게 했어요. 편하게 했어요. 고참들이 크게 저 뭐라고 안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 나중에 내가 실수를 한번 하더라도 고참들이 네가 웬일이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가 어쩌다 실수를 했냐? 너는 그런 애 아니잖아. 그래서 실수를 해도 오히려 봐줘요. 근데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은 별로 실수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도 괜히 심하게 혼나요.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좀 도면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려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 또 실수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빈정대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도면 하나 정리하는 요 폼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인상
자체가 딱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웬간하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리는 걸로, 예. 저처럼 딱딱 안 맞추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예. 도면을 계속 그릴 거라고 한다면. 도면 안 그릴 거라고 하면 상관없죠. 근데 도면 안 그릴 거면 지금 때려치는 게 낫잖아. 예. 근데 여러분들 때려치는 게 계속 하고 있잖아. 왜? 도면을 그릴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 깔끔하게 하시는 게 맞다. DRA. 자, 반지름 치수죠. DRA 해서 이제 요거 찍고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입되고. 그렇죠? 딱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DAN 각도. 자, 여기서 선까지 이렇게 각도해서 이것도 굳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만 더 올리면 되잖아. 이거 좀 올린다고 이제 얘가 뭐 간섭 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딱 맞추는 게 저는 좋아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딱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CAT 2급에서. 그리고 저도 CAT 2급에서 요런 평가 기준은 그렇게 저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무조건 이걸 계속 딱 맞춰가지고 그릴 텐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저거 안 맞춰서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꼭 맞춰야 된다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저 위치를. 근데 반면에 얘는 달라요. 얘는 무조건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CAT 2급 시험급 학생들이 푼 거 보면은 요거 안 맞추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감점해야 되거든요. 저는 저거는 무조건 이거 안 맞춘 거는 감점 포인트가 아니어도 이거는 무조건 감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CAT 2급에서 이거 안 맞춘 거는 감점을 안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CAT 2급도 좀 더 채점 기준이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점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지면 아마 요 치수 간격 요거 정렬 요거 안 된 거 가지고 감점을 때려버리면 지금 학생들 감점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CAT 2급 학습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 간격 이렇게 딱 일렬로 맞춘다라는 거 생각해가지고 학습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거의 99.9%가 치수 간격 다 대충 개떡같이 이렇게 학습하거든요. 이것도 일반 캐드 교육하는 데서 교육 자체가 지금 엉터리가 돼서 그래요. 학생들한테 저거 일렬로 돼 있는 거를 저렇게 딱딱 정리를 못하면은 계속 혼내고 주의를 줘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안 그러시죠 지금.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CAT 2급 채점 기준 자체에서도 그 문제가 있고 저거는 진짜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직렬 치수기 파는 거는 정확하게 딱딱 위치 칼같이 맞추는 거는 저거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꼭 지켜야 돼요. CAT 2급 채점 기준이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DAL, 딤 얼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끝점을 잡고, 여기서 직교, PER, 엔터. 자, 여기 땅 돼가지고 직교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위치에 딱 맞춰요. 딱 맞추면은 이때 치수 보조선이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짧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최근에 채점 하시는 분들, 여기 위치 정확하게 안 맞았다. 이 간혹가다 이렇게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옮겨서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렇죠? 옮겨서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니까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네. 저는 저렇게 미세하게라도 안 맞으면 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못 말하다가 내가 말을 바꿨지. 요걸 조정을 해줬지. 어쨌든 못 말했는지 까먹었네요. 아이씨, 이러면 영상이 참 꼬일 텐데. 이해해 주세요. 늙었나 봐요. 어쨌든 요거 좀 정렬하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하세요. 저 뭔 말하려는지 까먹었어 진짜. 죄송해요. 나중에 뭐 댓글로 달던가 할게요. 영상 다시 올린 영상 보다 보면 생각 나갔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맞춰줬으면,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 얘기하려다가, 예. 치수 보조선 이렇게 짧게 나오면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감독관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들은 게 있는데, 요즘 채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만나서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작업하고 이게 짧으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수 보조선을 없애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하고. 근데 저거 100% 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거 이제 순서 바꾸는 거. 이제 순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서 바꾸는 게 원래 DR 드로우 오더라고 해서 이 두 개 선택하고 F 앞으로 하면은 지금 보면 이 빨간색 안 보이죠. 그쵸? 치수 보조선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살짝 삐져나온 것만 보이고 이 위쪽 안 보이죠. 왜냐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위에 있어서 위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먼저 그려지고 얘가 나중에 그려진 걸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감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 치수 보조선을 없앨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이렇게 하셔도 감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뻘짓거리 할 거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세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내고 그냥 감점 당하세요. 왜? 그거 숨긴다고 해서 감점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숨기면은 찾기 힘드니까 넘어가겠거니. 이거 찾는 거 되게 쉬워요. 이거 치수 검사할 때 여러분들 그냥 검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검사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숨겨볼게요. DR 아까랑 똑같이 요거랑 요거 순서를 F 앞으로 빼가지고 지금 안 보이게 했죠. 안 보이게 했는데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얘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보여요. 치수 한번 선택만 하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추첨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이렇게 선택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열심히 저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숨겼다. 그러면 내가 저 숨긴 노력을 했으니까 감독관이 채점관이 저걸 놓칠 확률이 올라가겠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숨기는 행위를 했다. 저는 그 학생은 실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심불량 아니에요. 나 할 줄 몰라. 근데 내가 저거 숨겨가지고 너 속여먹으려고. 이거예요. 대놓고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괘씸죄 적용을 해가지고 한 10배, 20배 감점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실격을 시켜버리든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전권을 준다. 저는 실격시키겠습니다. 감점도 아니고 저거 저렇게 그 순서 바꿔가지고 숨긴 때 나왔다. 그 순간 바로 실격 때려버릴 거예요. 왜?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든 너 속여먹을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력을 떠나서 양심 자체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합격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실제로 제가 밑에 직원들 봐도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지금의 이 궁지 상황을 속여가지고 넘어가야지. 모면해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애당초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특성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오셔서 치수 보조선 1 끄고 그 다음에 2 끄고 양쪽 다 꺼주면 깔끔하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안 보이는 상태는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도 치수 보조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라.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무조건.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치수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LI 옵셋 DLI 해가지고 옵셋 할 필요 없겠구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얘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도 딱 둘게요. 딱 두고 여기서 이쪽으로 빼는 거 20mm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DLI 해서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도 얘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20mm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LI 자, 여기도 자, 여기서 여기 해서 여기다 살짝 내려놓고 얘를 찍고 요 끝점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얘 잡으면 안 돼요. 얘에서 20 올리면 여기 치수 보조선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여기서 얘를 선택을 했으면 이쪽을 잡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DCO 팀 컨티뉴 해가지고 다음 포인트 이렇게 찍어주고 24 25 24 했고 여기 각도 DAN 얘 잡고 저렇게
마찬가지 화살표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좀 이렇게 적당히 더 빼야 되나? 더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33이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 화살표도 좀 요쯤에 걸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자, DAL 한번 해볼게요. DAL에서 여기서 잡고 P2 잡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딱 맞춰주면 그쵸? 요 정도면 비슷하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점에 딱 맞춰주면 여기를 딱 일찍 시키면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됐네요. 아까 여기 중간점하고 가까웠나 보다. 여기 어딘가 그쵸? 라인 해보면 중간점이 어디냐? 예, 중간점이 근처에 있었네. 중간점이 잡혔었나 보네. 그쵸? 저런 거, 오류 잡는 거. 저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죠. 남으면 요거 또 한번 이제 컨트롤 1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양쪽 끈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MA, 속성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얘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마우스로 얘를 딱 찍어주면 얘 사라지죠. 요 설정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깔끔하게 처리되죠. 자, 여기 다 기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DLI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35.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20mm. DLI. DCO로. DCO. 해서 다음에 있는 요 중심까지. 그쵸? 46.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자, 얘는 클릭해서 20. 자, 요거, 반지름. 자, 저건 이제 DRA.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잡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쵸? 대충 놓고요. 클릭.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D 엔터. 수정. 저기 바깥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맞춤에서 맞춤 옵션이 최대 맞춤이 아니어서 그래요. 최대 맞춤이면 무조건 바깥으로 당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최대 맞춤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이 내부에 기입되든 외부에 기입되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입할 수 있어요. 첫 치수 기입 바로 할 때. 근데 요거 빼고 밑에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내부에만 기입돼요. 그럼 외부로 빼려 그러면 내가 내부에 기입했다가 외부로 빼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이 외부에 기입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치수를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만 내부 기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입하고 나서 나중에 빼는 건 돼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는 이거 아마 기본 설정 실무에서는 거의 최대 맞춤으로 해놓고 써요. 그리고 다른 게 필요하면 이제 그때 바꾸는 식으로 실무에서 그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상황 되면 이제 이거 안 돼 선생님이 안 들어하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 글자에 보면 파란색 그립점이 있어요. 저 파란색 그립점이라고 하는데 얘를 딱 클릭을 해준 다음에 직교를 끄고 이때 직교를 꺼주는 게 좋아요. 해서 이제 적당한 위치를 이제 옮겨주면 되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충 내려놓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XL 앵글 60도 이거 원래 60도 맞추는 게 맞습니다. K 제도 규격에 따르면 60도를 맞추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면이 깔끔해지려면 모든 지지선들이 60도 정렬이 되는 게 좋아요. 모든 지지선들이 같은 각도로 정렬이 되면 도면이 상당히 깔끔해 보여요. 그 깔끔함을 위해서는 원래 60도를 이제 맞춰 놓은 거예요. 왜 60도냐? 저게 손제도 할 때는 우리가 손제도 할 때 각도의 선택지라고 하는데 손제도 할 때 각도의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수평수직 빼고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제도 할 때, 저 지시선의 각도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60도가 기본이고요. 60도로 기입할 수 없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30도고요. 그 다음에 45도는 뭐냐? 45도는 거의 대부분, 못따기에 사용되는 게 45도입니다.
못따기 쪽 지시선. 원래 이게 손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손제도 할 때 저 각도를 맞추려면 각도를 좀 빨리 맞출 수 있어요. 각도 변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삼각자예요. 삼각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몇 도? 30도. 여기가 30도가 되면은 여기 몇 도? 60도.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 이게 직각삼각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삼각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직각의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아요. 그래서 직각 2등분 삼각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냐? 45도예요. 그래서 이 자들을 이용을 하면은 가장 빨리 그릴 수 있는 각도가 30도, 45도, 60도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 손제도 때 저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시선들은 기본 60도. 왜냐면 60도가 가장 보기 좋다 그래서 60도가 선택이 됐었거든요. 60도로 약속을 했고 기본 60도 그리고 못따기는 45도 그리고 60도가 불가피할 때는 30도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손제도 할 때 제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서 모든 도면의 그 저 지시선의 방향이 각도가 통일이 되니까 깔끔하고 이뻐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 제도에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하려 그러면 이거 맞추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맞춰야 되니까 불편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맞춤 또 어떻게 맞추냐? 요거를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얘가 60도가 아니죠. 60도는 예선인데. 네.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자의 요 텍스트의 중심점을 잡아야 돼. 왜 안 잡히지? 다시. 아까 텍스트 중심점으로 여기를 맞춰서 놨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move 얘를 여기서 요만큼을 더 빼.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딱 맞춰주면 딱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지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우와 선생님 좀 미치겠어요. 저 짓거리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 성격은 결벽에 가깝다. 저라면 이렇게 시험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라면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문제랑 비슷해 보게 적절하게 잘 맞춰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전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못 버텨요. 그리고 저는 실제 CLT 2급 시험 볼 때 이런 룰들을 다 지켜서 했어요. 여기 다 20mm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룰들을 제가 딱 맞춰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맞춰서 했었는데, 저는 시험 시간이 충분히 남아 돌았어요. 왜냐면 저는, CLT 2급 시험 보러 갔을 때, 30분 만에 다 풀었기 때문에, 1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찌할지 몰랐어요. 뭐하지? 근데 그 30분이라는 게 저는 검토까지 다 그리고 나서 틀린 데 없나 검도하는 것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CLT 2급 시험 볼 때는, 남아 도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번거로운 작업을 다 하고 나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렇게 맞추는 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저거 익숙해지면, 그쵸? 제가 지금 뻘짓거리로 한 번에 기입 안 하고 이제 한 번 놓고 옮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저 스텝이 저렇게 많으면은, 야, 겁나게 느리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느려요. 물론 이제, 같은 실력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제가 살짝 느릴 수 있어요. 진짜로 실무에서 같이 저같이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한번 거쳐서 빼는 사람하고 손으로 대충 막 넣으시는 분들하고는 속도 차이가 약간 나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더 빠르긴 한데 문제는 그분들 도면보다 제 도면이 항상 좋으니까 깔끔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제 고참들은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이렇게 결벽증에 가깝게 치수를 배치하는 거를 너 왜 그러니 힘들게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막진 않으셨어요. 왜 막지 않았냐? 나온 결과물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제 위에 상사들은. 자, 옵셋 20. 자, DLI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치수기 이제 하이라이트. 이거는 진짜 거의 제가 이제 자료 주신 선생님하고 했을 때 한 50% 이상은 저 부분을 틀렸어요. 이 부분. 근데 이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자,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이거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R이라는 거. 그건 이제 그 이전 영상 가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써져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값이 써져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DRA로 하면 반지름 치수. 이걸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얘는 치수 기입이 아니다. 일반적인 이제 반지름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가 이제 특수한 형태의 글자를 써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시선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뭐예요? 다중 지시선이죠. 멀티 지시선. 이거를 쓰든가 요거 델리트 지울게요. 아니면 제가 능상 쓰는 거 LE. 신속 지시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찍고 NEA. 직교를 끄고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엔터, 문자폭 없이 엔터,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나왔을 때 2 곱하기 저기 한 칸 띄었거든요. 한 칸 띄고 가로, 원래 곱하기 다음에 한 칸 띄는 게 정석이에요. 대문자 R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밑줄 형태인데 밑줄 형태가 아닌데 요렇게 기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거 밑줄 형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E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설정 들어가가지고 여기 부착에 와서 맨 아래 행의 밑줄 요거 해주는 거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처점 NEA 해가지고 땅,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자, 2 곱하기 가로, 저거 곱하기 X도 저거 소문자 X를 쓰셔야지 대문자 X 쓰시면 안 돼요. 저 대문자를 안 씁니다. 캐드 할 때. 그리고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캐드, 우리 컴퓨터에 곱하기는 별 표시야라고 해서 별 표시 넣으시면 이것도 감점이에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곱하기 표시를 소문자 X로 사용을 합니다. 소문자 X로 사용을 하고, 가로, 대문자 R, 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하면, 자, 똑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감점이에요. 일단은 뭐가 없냐? 일단 안쪽에 요게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끝에다가 딱 메꿔주고, 이 각도가 안 맞잖아요. 각도가 안 맞으면 얘를 연장을 해서 얘를 무브 얘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을 지워요. 그러면 쫙 이렇게 일직선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됐다라고 하는데 감점입니다. 일단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치수가 두 개로 분해돼 있어요. 자, 치수가 분해됨이죠. 분해됨인데, 지시선은 원래 얘랑도 두 개가 분해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선택하면 두 개로 나와요. 컨트롤 1번 눌러보면 두 개 나와요. 분해가 돼 있는데, 그럼 지시선 쓰면 분해가 되는 게 정상인데, 굳이 이거 분해됐다고 그걸 분해됨으로 감점합니까? 감점은 분해됨으로 감점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감점되냐면, 치수 유형이 틀린 거예요. 왜 치수 유형이 틀리냐? 지금 이 부분은 뭐냐? 반지름. 얘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표시예요. 반지름 표시니까 무조건 반지름 치수로 기입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CAT 2급은 원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반지름 치수에 걸리는 모든 치수는 반지름 치수로 기입해야 돼.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지시선으로 이것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원론적인 얘기하자.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지시선으로 기입하시면 똑같은데, 결과가 똑같은데, 왜 감점해요가 아니라, 저거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반지름 치수해야 된다. 그럼 반지름 치수 쓰면 어떻게 되느냐? DRA.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대충 놓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뺄 겁니다. 그죠? 빼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이거 놓은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는요? 문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문자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잖아.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쵸? 치수 문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델리트로 지워주고 2 곱하기 가로 R 가로. 자, 그 다음에 됐잖아. 되는데 뭐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건 저렇게 이제 꺾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 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쓰기 했을 때 나오는 글자가 아닌 특수한 글자가 써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짧은 거예요. 지시선이 아니어도 모든 치수는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30이야. 30 써 있는데 내가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델리트 지우고 40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ESC를 이제 취소할게요. 아니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에 해당하는 건 반지름 치수로 기입을 하고 그 안에 치수를 제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값을 제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주의해라. 자, 그리고 이제 얘들 전 60도 맞추겠습니다. XL 앵글 60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어주고요. 여러분들은 안 맞추셔도 돼요. 요 과정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XL 자, 요 포인트에서 무브 자, 이 선의 끝점이 여기에 올 때까지. 그래서 얘의 요 점이 이쪽으로 오면 딱 60도가 맞는 상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딱 맞추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 기입했죠? 빠진 거 없죠? 여기도 다 기입됐죠? 빠진 거 없죠? 자, 여기도 다 기입돼서 빠진 거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거 안 지우고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감점.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5개가 남아요. 자, 5개인데 이거 하나당 감점이 몇 점이냐면 8점이에요. 곱하기 5, 42. 자, 여기서 여기에 뭐 하나만 단 1점만이라도 감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입니다. 절대 여기에 뭘 많이 남기는 45도 근처에 그런 식의 작업 방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일부 학원 강사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만들게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절대 요거 사각형 이거 안 남게 만들죠. 정리할 때. 이 부분에 이 사각형이 남게 하시는 강사님들은 그 강의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저걸 실수로 안 지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수로. 지우라고 얘기를 해도 강사님. 그러면은 저렇게 기본적으로 사각을 남기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저기서 기본적으로 40점이 날아가 버려요. 아예. 그래서 이거 거의 도면 이거 빼고 나머지를 거의 99%를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합격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강사가 알려준 저 기본적인 습관 자체가 40점을 안고 가게 만들었으니. 그렇죠? 그러면 걔는 진짜 그 강사 만난 거를 천추의 한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저런 이상한 방식의 작업은 취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이거 꼭 지워라. 이거 하나만 남겨놔도 8점이에요. 꼭 지워줘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치수기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로 넘어가죠. 자, 배치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리미트 설정해야겠죠. LI, MI, TS. 자, 0,0이고 그 다음에 297, 210. 저는 외워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외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드문 양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다 값들이 써 있으니까 그거 보면 하면 되고. 자, REC, 자, 0,0, 297, 210, 엔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이제 옵셋 10. 그래서 안쪽으로 10mm를 들여줍니다. 자, 바깥 테두리는 델리트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저거 남아있으면 저것도 8점입니다. 불필요한 기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하고 도면층이 몇 번? 0번 도면층으로 옮겨주시고요. 표제란 작성해야 되니까 X,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주시고, 옵셋 한 칸 높이가 8이죠. 8, 엔터. 자,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래. 죄송해요. 옵셋. 자, 8 엔터. 선택하고 이제 다중 M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자, ESC. 자, 옵셋.
자, 이번에는 30. 엔터. 자, 선택하고, 자, 왼쪽으로 한번 클릭. 자, ESC, 옵셋 25. 엔터. 자, 선택하고, 자, 왼쪽으로 한번 클릭. 자, 그 다음에 TR, 엔터. 두 번 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대해서, DT. 자리 맞추기 J. 엔터, MC. 중간 중심, 엔터. 자, 그 다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두 점 사이 중간해서, 자, 여기. 그 다음에 대각에 여기. 해서 가운데를 딱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문자 높이는 여기가 3이죠. 3, 엔터. 표정각도 없고, 엔터. 자,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수, 컴, 본, 보. 그쵸? 여기 한 칸 띄워버렸네. 네, 수험 번호 이렇게. 그리고, 엔터.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작성된 문자는 선택하고, 뭐 도면층이, 문자 도면층이고. 이렇게. 문자 도면층이다.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선택하고, 자, 요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 되겠구나. 가운데가 가운데로 와야죠. 자, 카피. 자, 선택하고, INS. 인서트 포인트죠. 자, 글자의 가운데를 다시 잡고, 슈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대각의 두 점 사이의 가운데. 그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카피. 자, 얘랑 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잡고, 한 칸 아래, 또 한 칸 아래. 이렇게 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이제 자, 여기는 1차. 여기는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름. AI. 일자. 2026.04.11. 그쵸? 4월 11일 날 치러질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줌 올. ZA. 줌 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뷰포트, 모형에 있는 내용 불러와야 되니까, 이제 뷰포트를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만들어주는 명령이 MV. MV죠, MV. 엔터. 자, 우리가 필요한 뷰포트의 개수는 3개니까 저는 3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크게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갈 겁니다. 엔터 그냥 쳐도 돼요. 왜냐면 기본이 오른쪽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칸은 이제 여기서, 도면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들어갈 거야. 칸을 지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큰 게 뭐예요? 제가 설정해서 오른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큰 화면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안에 이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여기는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펜으로, 여기는 평면도. 그렇죠? 평면도가 있어야 될 공간이죠. 자, 여기는 정면도. 정면도가 있어야 될 공간이고, 여기는 우측면도가 있어야 될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칸의 정중앙 쪽에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배치하게 해주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온 다음에 뷰포트 3개를 모두 선택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해서 자, 1:2를 선택을 해주면 착, 착, 착 하면서 크기가 이제 딱 맞춰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축소 좀 할게요. 전체적인 이제 비율을 봐야 되니까. 이제 비율 보게 이렇게 축소를 해주고, 자, 여기 와서. 자, ESC 눌러서 이제 선택된 거 취소하고, 자, 여기 정면도 쪽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앞으로 좀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요 정도 떨어지고, 요 아래쪽 공간도 지금 이제 요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여기 제일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조금 낮춰줄까? 여기 좀 넓은가? 아니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되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 요 공간도 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가 사이 공간이 좀 좁은 것 같고, 클릭해서 얘를 약간 위로 올려서, 요 정도? 올려서 공간 좀 벌려줄게요. 공간 좀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하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사이에 이제 수평 관계라든가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의 수직 관계는 우리가 저렇게 눈대중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제어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죠. 여기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모형 스페이스에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위치 수평하게 수직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정렬 A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평 정렬을 맞춰주고 싶으면 수평인 H를 선택을 하고,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 자, Shift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 끝점. 이걸 이제 굳이 눌러주는 건 여기 2단계까지 오면 자동 오스랩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오스랩을 이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내가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바닥 쪽에 있는 선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와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끝점. 그래서 마찬가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높이를 딱 맞춰서 수평하게. 자, 그 다음에 정면도하고 평면도를 수직하게. 자, H 아니라 V 엔터. V 엔터. 수직 엔터. 자, 그 다음에 정면도 기준으로 잡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서 이제 여기, 제일 우측에 있는 끝점 하나 잡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제일 우측에 있는 끝점을 하나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수직 위치가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빈 칸을 더블 클릭해서 ESC로 명령 종료하고 빈 칸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일단 요 테두리 없어져야 되니까 뷰포트를 모두 선택을 하고, 뷰포트의 도면층은 당연히 뷰포트라고 있죠. 예, 뷰포트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동시켜준 다음에 도면층을 확장을 해서 여기서 뷰포트 도면층 앞에 있는 아이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가운데 프리즈 동결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죠. 자, 그럼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치랑 이제 정렬은 다 맞았고 이제 여기서 뷰 타이틀 지금 요거죠. 요걸 넣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리는 게 아니라 I 엔터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랑 그 다음에 타이틀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이 화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여기서 얼추 문제 보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돼요. 요 정도. 자, 닫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입한 기호는 선택해서 도면층은 0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번 도면층.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올게요. 카피. 이거. 자, 수험번호 하나 찍어서 갖고 오고, 직교 끄고, F8. 적절한 위치에 내려놓을게요. 자, 여기서는 가운데 정도 이렇게 놓고, 요 아래쪽은 저 뒤쪽으로 쏠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문자 높이가 3이었잖아요. 3이었는데, 요 위에 거는 3.5. 그쵸? 밑에 건 2.5로 바꿔야 되니까, 자, 컨트롤 1, 자, 특성창 띄우고, 자, 위에 거 선택을 하고, 여기서 문자 높이를 3.5를 입력을 해요. 그쵸? 그러면 글자가 커지고, 자, ESC 눌러 선택 취소하고, 자, 아래 거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에서 2.5로 선택을 합니다. 엔터. 2.5로 입력해놓고 글씨가 작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X 눌러서 닫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있는 수험번호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 자, 뒤쪽에 수험번호 클릭해서 축척 한 칸 띄고 1/2. 이렇게. 자, 이거를 카피. 자, 선택을 하고 엔터. 저 앞쪽에 대충 잡고, 자, F8 직교 킨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치수하고 이렇게 치수하고 닿으면 안 돼요. 치수하고 안 닿게 잘 공간을 보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빼서 여기도 적절하게 들어와서 클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글자는 수정을 해줘야죠. 이거 수정 안 해줘도 감점입니다. 자, 여기는 평. 여기는 이제 우측.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뷰 타이틀 작성도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선정 수청 맞춰줘야겠네요. 자, LTS
그렇죠? 라인 타입 스케일, 그렇죠? LTS 엔터. 자, 기본적으로 이제 0.25 입력을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일단은 중심선. 자, 보시면 이제 문제에 보면 이제 여기에 요 단선이죠, 단선. 단쇄선이라고 하는데 이 단선의 개수가 하나, 두 개, 그렇죠? 하나, 두 개 맞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개,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러면 너무 커요, 그렇죠? 저것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LTS 엔터. 자, 여기서 0.25가 너무 크니까 더 작아야 되니까 0.2 해볼게요. 0.2 했더니 요 아래쪽 게 두 개로 늘어나네요. 여기 하나인데. 그러면 다시 엔터. 자, 0. 그 중간인 0.23 정도로 할게요. 0.23. 그럼 이제 여기는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그래서 여기 네 개죠.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는 맞았고, 그럼 이제 밑에 중심선 와 보면 세 개, 그렇죠? 세 개, 단세선 세 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 우측면도 와 보면 그렇죠? 한 개, 한 개 똑같이 들어왔죠. 한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왔죠. 세 개 들어왔.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막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맞추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권장하지 않아요. 쟤랑 문제랑 비슷하게 맞추는 게 맞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중심선을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줘야지. 요 지금 삐져나와 있는 거 대부분 얘기하는 게 삐져나와 있는 거 여기 문제 도면에 이 몇 미리 삐져나와 있는지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중심선을 모형 가서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래놓고 이거 감점하면은 아니 네가 언제 여기 얼마만큼 튀어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여기 문제 안 써 있잖아. 그래서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냐? 잘못된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잘못된 걸로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캐드 때려치세요. 아니 그런 시력으로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지금 얘랑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중심선 똑같이 삐져나오는데 얘는 요만큼 삐져나오게 하고 얘는 요만큼 삐져나오게 하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뭐 본인 그렇게 그린다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이에요. 미친 거잖아 그거는. 말 그대로 미친놈이잖아 그거는. 왜 그렇게 그리지? 그래놓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대. 이미 거기서부터 걔는 회사에 딱 들어온 순간, 그런 애가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위에 상사들은 짜증나요. 얘 새끼 정신병자인데 여기 왜 왔냐? 아니 뭐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정신병자를 뽑아가지고 보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이 삐져나오는 걸 적당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단선의 개수가 맞게 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치에 오면 지금 비슷하잖아요, 단선의 개수가. 단선의 위치까지는 지금 안 맞아요. 요 단선의 위치가 맞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시험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캐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지 자체가, 이 이미지 자체가 순수하게 캐드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를 거쳐서 그래요. 왜 그렇게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거쳐서 그러는데 딱 맞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단선의 개수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문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셀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고 맞출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맞아요.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요 수문선으로 된 선 중에 가장 짧은 선인데 이 문제는 아마 얘 아니면 얘인데 요 아래쪽 게 좀 더 짧을 거예요. 얘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냐? 실제 문제에 보면 한 번 이상 이렇게 팍 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도 한 번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요 부분이 짧다고 해서 저게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감점이에요. CAT 2급 채점 기준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수문선의 가장 짧은 선에 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게 딱 단 한 번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두 번 끊어져 있는데 두 번 끊어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번 이상 끊어져 있어야 돼요. 수문선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LT 스케일 조정했는데 수문선 가장 짧은 선이 단 한 번도 안 끊어졌다. 그러면 LT 스케일 또 추가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LT 스케일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Z 엔터, A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줘야 되는 거 출력 설정이죠. 그래서 PAGESETUP 페이지 셋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치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프린터, 여기서 이름, DWG2 PDF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 A4에 210으로 시작하는데 210이 아니라 297로. 지금 제가 요 값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제 영상 보고 외우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에 저거 써있고 시험 문제에 아예 이게 스크린 캡처가 돼 있어요. 문제에 아예 대놓고. 난 그 문제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럴 거면 페이지 설정 왜 시험 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놓고 이게 스크린 캡처가 돼 있고, 심지어는 여기 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야, 이거는 그냥 대놓고 답을 맞춰라라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학생들 중에 이거를 틀리는 분들이 있어. 시험 문제에 써 있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시험 문제에 써 있는데, 그 얘기 뭐예요? 시험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아. 와, 씨. 제정신이야? 시험 보러 온 사람 맞아. 그런 분들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해요. 떨어지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아쉬운 게 배치 쪽에 요 출력 설정 쪽에 감점이 좀 약해요. 좀 세야지. 저게 좀 감점이 좀 세야 이제 학생들이 이거 시험 문제 내가 잘못 본 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져 버리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것만 순수하게 요 부분만 하나도 안 했다. 다른 거 나머지 다 잘했다. 라고 하면은 합격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많이 아쉽기는 해요. 저는 이제 요거 하나 잘못하면은 여기서 뭐 하나 그러니까 이걸 주의 깊게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문제 자체를. 그리고 결국 이제 문제를 주의 깊게 안 봤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왜 학생들한테 이렇게 박하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런 마인드가 뭐냐면 상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됐다. 네. 자꾸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정신 상태면 회사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영역, 요거는 이제 배치가 아니라 시험 문제는 범위로 돼 있어요. 범위를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을 체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왜 1대1로 합니까? 이걸 따지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은 프린트 테이블 펜 스타일은 모노크롬으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모노크롬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Z, 줌, 엔터, A, 올 엔터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뭐 해줘요?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고, 꼭 저장하시고, 네, 저장 안 하시는 분들, 실수로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저장하시고 나서 이제 파일을 제출하셔라. 자, 그러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CAT 2급 4월 11일 1교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